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그림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이 용품이라든지 부품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보면은 하이패스 기능을 아실 겁니다. 아마 이 하이패스가 모든 차에는 다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상 블랙박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블랙박스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또 중소기업, 중견 제품이 굉장히 많죠. 워낙 정밀하게 잘 찍고요. 또 이 부분들이 교통사고 또 확인하는데 또 가해자 피해자를 밝혀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영상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70% 이상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에게는 더더욱 필수품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행할 때 영상 블랙박스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옛날같이 큰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런 개념은 지금 사라지고 있죠. 모두 다 영상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 탑재 기능 중에서 내비게이션 한번 보십시오. 애프터마켓용으로 설치된 게 굉장히 많죠. 또 최근에는 휴대폰에 여러 가지 기능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가는 이러한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 탑재되는 애프터마켓용 내비게이션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표준안을 가지고 영어로 거꾸로 번역해서 ISO 국제 기준을 거꾸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남아있는 게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 많던 중소 중견기업들 모두 다 사라지고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개 남질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에 탑재되는 기능 중에서요, 말씀드린 하이패스 기본적으로 넣고 있고 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모두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차에 흡수가 되면서 아예 자동차 제작사에서 미리 탑재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기업에서 좀 더 중소 중견기업을 배려를 했다고 그러면요, 탑재를 할 때 기존에 자사에 있는 하청 부품 기업에다가 의존하지 말고요, 기존에 이미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차가 출고할 때 선정된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탑재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그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고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중고차 분야는 국내에서 최대 376만 대 B2B까지 합쳐서요, 규모가 그렇게 크고 30조 원 시장입니다. 물론 기존에 중소기업 기반의 산업이 바로 중고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딜러가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중고차라는 것은 매입 기능뿐만이 아니라 또 진단 평가라든지 정비라든지 광택이나 세차, 또 심지어는 활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상권, 골목 상권이라 해서 먹거리까지도 포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떤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최대 10만 명의 일자리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상생은 무엇일까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가 참조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국도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들어와 있지만은 전체 시장의 7%뿐이 점유율이 안 돼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17%가 중고차 분야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같이 상생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딥니까? 바로 독일이고요. 또 스타트업의 천국 어딥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전기차 국내에서도 올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테슬라 모델 3, 테슬라가 뭡니까? 바로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는 탄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규제 일변대의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꾸렸고요. 또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골목 상권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이 상생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그림을 냉정하게 쳐다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침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말하는 한국형 세계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제도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업 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자체가 그런 그림을 상생에 대한 것들 항상 고민하고 또 같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떤 상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을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